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통계에서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걸 했었습니다. 이 이산확률 분포는 기본적으로 이산확률 분포표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아니, 이산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먼저 x라는 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x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즉 다시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x는 뭐라고?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 어떤 대상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그 대상이 바로 확률 변수 x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를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해서 x에 따르는 뭐가 있다고? 확률들을 계산해 주셔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x1이 나오고 x2가 나오고 쭉쭉쭉 해서 xn까지 이렇게 나왔다. 그 대상들이. 그랬을 때 이 각각의 확률 p1에서 p2에서 pn까지 이렇게 나왔더라 라고 하면 마지막에 전체 합계가 1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놈의 성질이 첫 번째 성질이 뭐였었어? pi라고 써지는 여기 있는 이 확률들은 전부 확률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고 두 번째, 그래서 확률을 다 합하시면 얼마라고? 시그마 pi라고 쓸게요.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었죠. p인데 즉 다시 해서 p x인 xi, 얘가 어떤 fxi라는 함수식의 형태를 띌 때 우리는 이 f라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얘기했어? 얘를 무슨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했었어. 설명 다시 다 해야 되니? 대단한 것들.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들을 쭉 구해왔더니 이 확률들이 규칙성을 이루고 있을 때, 그래서 함수식처럼 써진다면 그 함수식처럼 써지는 놈을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하고, 그 확률 질량 함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아, 확률 질량 함수야?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질량이라는 얘기는 이산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라고요. 만약 그걸 지칭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어찌되었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걸 구해봤죠. 평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어? 기대값이라고 얘기하고요. 간단히 쓰면 그냥 m이라고 쓸 거고, 정확하게 쓰면 expectation x다 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 구하는 식 expectation x는 어떻게 한다고? 표가 주어지면 평균 구하는 거 쉽다고요. 아래 위로 다 곱해서 싹 다 더해주시면 뭐가 나온다고? 평균 나온다고. 그걸 굳이 시그마를 통해서 쓴다면 xi와 pi를 죄다 곱한 놈을 합하시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평균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산은 우리가 variance x다 라고 해서 vx라고 썼었고요. 근데 분산 구하는 식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분산식이 뭐가 있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란 얘기는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란 얘기는 시그마 얼마?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그거를 제곱한 거에 시그마 pi 하시면 우리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했었고, 두 번째 뭐라고? 제평평제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분산식을 구할 거고, 실제로 이 공식을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표에서 분산을 구하래. 그럼 우린 제곱의 평균입니다. 각각의 별량 x1을 제곱한 다음에 p1하고 곱하고요. x2도 제곱한 다음에 p2랑 곱하고, 이렇게 해서 xn을 제곱한 다음에 pn이랑 곱해. 그걸 싹 다 더해. 그 더한 놈에서 뭘 뺀다고? 앞에서 구한 이 평균, 이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된다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 xi 제곱한 다음에 pi랑 곱하시고요. 거기서 뭐 한다고? 평균 m의 제곱을 빼주시면 분산식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산 확률 분포 다였어요. 다음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죠.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대상이 이산이 아니라 연속이었어. 따로 떨어져서 우리는 표를 만들 수 있었던 이산과는 다르게 얘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 만들었어요?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주게 만드는, 즉 다시 해서 여기 어딘가 x축 A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 B로 끝나는 이러한 함수 F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 F라는 함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확률 뭐라고? 밀도함수야 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면 이산을 나타내는 거였고 확률 밀도함수면 연속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확률 질량함수면 이산을 나타내는 거고 확률 밀도함수면 연속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어찌되었든 이 fx란 놈은 확률을 정확하게 뜻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하고 관계되는 함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x축 아래쪽에서는 그려지지 않아요. 함수 값이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 알겠니? 얘는 연속 확률 분포고 연속 확률 분포의 메인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 연속 확률 분포의 핵심은 뭡니까? 연속 확률 분포의 핵심은 뭐야? 얘는 확률을 구하는데 확률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기하적 확률이라고 했어요. 기하적 확률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즉 다시 해서 이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놈의 핵심은요, 확률을 뭐를 통해서 구하자고? 넓이, 면적을 통해서 구하자고요. 넓이가 면적이 곧 확률이고 확률이 곧 면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연속 확률 분포의 내용이었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전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더라? 확률의 총 합이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인테그랄로 표현한다면 실제는 인테그랄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전체 면적은 1이 됐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fx가 이런 곡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선이나 1차 함수나 아니면 상수함수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면적이 그냥 1이 돼. 전체 면적이 1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세 번째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어디서 알파보다 크거나 하고요,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얘기하면 나는 여기서 어딘가 알파에서부터 어딘가 베타까지의 여기 이 면적을 의미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식으로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식까지도 얘기했지만 그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식은 교과 외 과정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 맞아요. 다음 여기서 세 번째, 그 다음 또 뭘 했었죠? 그 다음 또 뭘 했었어? 성질 혹은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걸 좀 했었는데요. 성질 혹은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첫 번째는 뭐였죠? 시그마 xi pi 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하는 게 뭐라고? expectation x였다고요.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시그마 yi pi 라고 내가 쓴다면 얘를 내가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expectation y라고 쓸 수 있다고. 맞습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xi 제곱에 pi라고 쓰면 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제곱의 평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맞니? 다시 시그마 xi 빼기 m의 제곱의 pi 라고 쓰면 얘는 뭐라고요? expectation x-m의 제곱을 평균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가만 봤더니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절대값이 편차라고 했어. 그래서 얘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고요. 이 식이 결국은 의미하는 게 뭐야? 베어리언스 x죠. 그래서 이 식이 결국은 분산식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공식으로 뭐가 나왔지? 표준 편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표준 편차는 뭐였어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였죠. 맞습니까?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웠을 때 우리 기호는 시그마 x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고요. 루트 베어리언스 x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아니, 그런데 이 베어리언스 x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놈이 뭐라고? 이놈이 뭐라고? 분산이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혹은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맞니?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고요. 다시 그걸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expectation x의 전체 제곱,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린 이 식을 다시 어떻게 썼어? 제곱의 평균은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하면요, 아, x 분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니? 그래서 이런 공식,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라는 내용도 많이 나온다고 알아두셔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 다음 내용이 무엇이 있었냐 봤더니 다음 내용으로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일단 공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 ax 더하기 b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a의 expectation x 더하기 b의 형태로 적어줄 수 있었고요. expectation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a의 expectation x 제곱 더하기 b의 expectation x 더하기 c의 형태로 적어줄 수 있었습니다. 얘는 분산도 마찬가지였었죠. 베어리언스 ax 더하기 b라는 놈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더라? a제곱의 x분산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로 나타내면 시그마 ax 더하기 b 라고 얘기하는 놈은요, a 절대값에 시그마 x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거기에 네 번째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뭘 할 거냐면 분산의 의미를 좀 볼까? 분산이 뭐였어? 분산 공식이 뭐였다고? 원래 공식, 첫 번째 공식. 분산의 첫 번째 공식이 뭐였어? 말로 쓸까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때 이 편차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편차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절대값이었어요. 맞니?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절대값이란 얘기는 각각의 자료의 값에서 뭘 구한 거야?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한 거죠. 맞니? 그래서 뭐야? 평균으로부터의 거리. 그 거리를 뭐 했어? 제곱한 놈의 평균을 생각하는 게 분산이었습니다. 각각의 대상에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지? 그 떨어진 놈의 제곱한 놈을 다시 평균 낸 게 분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분산이 크다.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분산이 크다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의미하는 게 뭐야?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평균으로부터 뭐해?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 크다는 얘기고, 그 말은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놈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아니,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평균과 먼 자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과 먼 자료가 많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부로 생각해 봅시다. 시험 성적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했더니 A 학교의 평균이 50이었고 분산이 만약에 3이었어. 뭐 이렇게 있었고, B 학교를 봤더니 평균이 70인데 분산이 7이었어.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A 학교라는 학교와 B 학교를 내가 두 집단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거야. 됐어요? 그랬을 때 A 학교의 평균은 50인데 B 학교의 평균은 70이야. 그렇다고 학교마다 시험지가 똑같진 않죠. 서로 다른 시험지를 봤는데 어떤 학교는 평균이 50이고 어떤 학교는 평균이 70이야. 아, 그러면
A 학교보다 B 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럴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A 학교의 분산이 3이었고요. B 학교의 분산이 7이었어. 분산이 누구 학교가 더 커? B 학교의 분산이 더 크고요. 그럼 B 학교의 분산이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평균 70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A 학교 50점의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70점이라는 놈보다 멀리 떨어진 애들이 많대. 그럼 70점 평균보다 멀리 떨어진 애들이,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못하는 애들이야 그냥 어중간한 애들이야? 둘 다 있어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애들이 많아. 그럼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이야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야? 잘해요. 네, 잘해요.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고 있니? 잘하는 애들도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못하는 애들도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맞아? 이해되고 있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A라는 학교보다는 B라는 학교에 수학을 잘하는 이 시험 성적이 수학 시험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뭐해? 더 많을 수 있죠. 맞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더 많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니? 그래서 우리 분산을 보고 두 집단을 예측할 수 있죠. 비교 분석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그 말은 다시 해서 A 학교의 아이들이 뭐해? 성적이 비슷비슷하죠. 맞니? 그래서 A 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골고루 있는 거지. 진짜로? 아니야. A 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골고루 있니? 아니지. A 학교 아이들은 성적이 고른 겁니다. 뭐라고? 고르다와 골고루 있다. 이 두 놈의 차이는 뭐예요? 골고루 있는 게 뭐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어느 정도 있고 공부를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있는 거야. 그럼 골고루 있으려면 뭐 해야 돼? 분산이 뭐 해야 돼? 커야 돼. 골고루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해서 무슨 얘기라고? 분산이 크다는 얘기. 성적이 고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이들의 실력이 비슷비슷하다고. 맞아? 성적이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들의 실력이 비슷비슷해. 그러면 고르다라고 얘기하려면 분산이 뭐 해야 돼? 상대적으로 뭐 해야 돼? 작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분산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성적이 고른 거고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면 성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지.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중간 아이들이 완만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분산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야? 평균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 크다는 얘기니까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산이 크다의 의미 혹은 분산이 작다의 의미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하나씩 해보도록 하지요. 지우고요. (404번부터) 그냥 하나씩 해봅시다. 자, 404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확률 변수 x에 확률 질량 함수가 있어요. 확률 p x인 x 가 kx 제곱이고요. 그때 x가 뭐라고? 1, 2, 3이라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생각해보자. 확률 변수 x에 x는 확률 변수야. 맞니? x가 대상이라고, 자료라고. 맞습니까? 그 자료가 어디가 있다고? 1, 2, 3이 있다고. 맞습니까? 그때 확률 질량 함수래요. 확률 질량 함수, 질량이래. 뭐라고? 이산확률 분포고요. 그럼 뭘 만들어야 돼? 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x에 해당하는 확률 p. x 값이 가능한 건 1이거나 2거나 3입니다. x가 1일 때 확률이 얼마래요? 1 집어넣어. 얼마야? k. 2는요?
3은요? 그래서 전체 총합은요? 1이 된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 합하시면 얼마야? 14K가 얼마라고? 1이 됩니다. 그래서 K는 얼마니? 14분의 1. 여기에 답은 이제 14분의 1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한번 해보자. 평균 구해보자. 표에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곱한 다음에 다 더해. 맞니? 곱하면 얼마야? K 곱하면요 8K 곱하면 27K 더하시면 얼마예요? 36K인가? 그럼 평균은 얼마야? 14분의 36 맞아요? 그래서 얼마? 7분의 18 됐습니까? 이렇게 평균 구하면 된다고요. 분산도 한번 해볼까요? 분산은 계산하지 말고 식만 써보자. 자, 분산은요 이거 제곱해서 얘랑 곱해 K 요거 제곱해서 얘랑 곱하면 4, 16K 요거 제곱하면 9, 81K 81K 에서 뭘 뺀다고? 평균 7분의 18 이걸 뭐 했어? 제곱한 걸 빼주시면 된다고. 요거 계산하시면 분산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한다고? 이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시면 표준 편차라고요. 됐어요? 요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407번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서 확률을 구하래. 누구의 확률? x제곱이 1일 확률입니다. x제곱이 1일 확률인데 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3a, 0일 때는 4a, 1일 때는 a가 된대요. 그래서 전체 합계가 1이래. 그럼 서원아,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아니 여기 3a랑 4a랑 a니까 몇 a야? 8a가 되겠죠. 그래서 8a가 얼마라고? 1이 나오고요. 그래서 a값 8분의 1부터 찾아주셔야겠죠. a값 8분의 1을 찾으시면 그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x제곱이 1이 될 확률입니다. 근데 x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가 풀마일 x가 뿔마일 즉 다시 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과 x가 1일 때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죠. 되고 있니? 됐어요? 요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이 얼마야? 3a래요. 그래서 3a에다가 x가 1일 때의 확률 a를 더하시면 이게 몇 a? 4a가 되고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확률 답은 얼마야? 2분의 1이면 돼요. 맞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럼 여기서도 이제 평균과 분산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연습 계속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411번 볼까요? 411번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각 면에 0, 2, 4, 6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적힌 정사면체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되죠. 바닥에 놓인 면이 내가 원하는 주사위의 눈입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확률 변수 x가 누구라고요 지금? 확률 변수 x가 누구라고? 정사면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평균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이렇게 구하시는 게 제일 좋아. 0, 2, 4, 6 0, 2, 4, 6 가능한 모든 걸 다 해보시는 거죠. 익숙해지고 나면 굳이 이런 표까지 그릴 필요 없는데 처음에는 표를 그리면서 자꾸자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때 우리는 뭘 구하자고? 이놈들의 평균을 구하자고. 정사면체 주사위 하나와 또 다른 정사면체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의 2로 나눈 평균이죠. 평균. 맞아? 그럼 0하고 0이 나왔어. 평균은 얼마죠? 0이 되겠죠. 0하고 2가 나오면 평균은요. 0, 4면 0, 6이면 맞아요? 2가 나오고 0이 나오면 1이고요. 2가 나오고 2가 나오니까 2고 2하고 4니까 3이고 2하고 6이니까 4예요. 4하고 0이니까 2, 3, 4, 5죠. 6하고 0이니까 3, 4, 5, 6까지의 눈이 나온다고요. 얘 갖고 내가 이산 확률 분포 표를 만들면요. 확률에 대해서
변수 x,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들을 구할 수 있죠. 확률 변수 x는 누가 되는 거야?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0, 1, 2, 3, 4, 5, 6까지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0, 1, 2, 3, 4, 5, 6까지가 나올 거라고. 됐어요? 그때의 확률은요, 전체 몇 개 중에? 16개 중에 0은 몇 번 나와? 한 번 나와요. 그때의 확률은요, 16개 중에 1은 몇 번 나와? 2번 나와요. 그때의 확률은요, 16개 중에 2는 3은 4는 5는 6은 그래서 전체 총 합이 1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확인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무엇이 됩니까? 407번에서 원하는 건 뭐죠? x제곱이 1일 때야. 그래서 얼마? 411번이죠. 411번에서 원하는 건 뭐죠? x가 2거나 4일 때입니다. 그래서 2일 때의 확률 16분의 3과 4일 때의 확률 16분의 3 둘이 더하신 답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뭐 8분의 3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자, 416번 한번 해볼게. 416번 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사과가 몇 개? 3개 있어요. 다음에 귤이 몇 개? 7개가 있습니다. 사과 3개와 귤 7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동시에 몇 개를 끄집어내요? 5개를 꺼집어냈을 때 나오는 뭐라고? 귤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x가 뭐라고? x가? 귤의 개수입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내가 5개를 끄집어낼 건데 귤의 개수는 몇 개가 가능해요? 가능한 귤의 개수의 종류는 몇 가지? 몇 개 있어? 몇 개부터? 귤 5개 나올 수 있니 없니? 7개의 귤 중에 5개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죠? 4개는? 3개는? 2개는? 1개는? 1개 나올 수 있어 없어? 2개 나올 수 있어 없어? 2개는 나올 수 있어. 왜? 사과 3개랑 귤 2개 나오면 되죠? 5개를 뽑을 거니까. 그런데 3개 나올 수 있어 없어? 아니면 1개 나올 수 있어 없어? 귤이 사과가 몇 개 나와야 돼 그럼? 4개가 나오고 귤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사과는 3개밖에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확률 변수 x와 그에 따르는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그래서 x로 가능한 놈이 누구예요? 몇 개부터? 사과가 3개 나올 때 귤이 2개 나오니까 2개부터 3개, 4개, 5개까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 귤이 2개 나왔어. 다시 전체 몇 개 있지? 전체 몇 개 있어요? 전체 10개 중에 몇 개 뽑았어? 10개 중에 5개를 뽑았는데 맞아요? 그때 뭐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귤이 2개 나왔대. 그 말은 사과 3개는 몽땅 다 나오고 귤 7개 중에 2개가 나온다고. 사과 3개 중에 3개 다 나오고요. 귤 7개 중에 2개가 나오시면 된다고. 맞아요? 계산하자. 10CO가 얼마죠? 10, 9, 8, 7, 6까지 한 놈을 5, 4, 3, 2, 1 하시면 되죠. 5, 2, 4, 2, 8, 그 다음에 3, 2 그래서 얼마 나와요? 계산하지 마. 계산하는 거 아니야? 9 곱하기 7 곱하기 4가 나오죠. 맞습니까? 얼마 나온다고? 9 곱하기 7 곱하기 4 분의 3C3은 1이고요 7C2는 얼마야? 이건 암산 가능하잖아. 7 곱하기 6을 2로 나눌 거니까 얼마야? 7 곱하기 3 계산하지 말라니까? 그래야 이렇게 약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나와요? 12분의 1 나온다고요. 맞니? 다음 3개 나오는 경우를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다시 나는 전체 몇 개 중에 10개 중에 5개를 뽑았어요. 그 중에 귤이 3개 나왔는데 귤이 3개 나오면 사과 몇 개 중에? 사과 3개 중에 여광아 2개를 뽑고요. 그 다음 뭐야? 귤 7개 중에 몇 개? 3개를 갖고 오시면 되고요. 10CO가 의미하는 건 9 곱하기 7 곱하기 4라고요. 그거 분해 3C는 3이고요.
7C3은 얼마지? 765를 3팩 하시니까 없어져서 7 곱하기 5죠? 맞아요. 77 없어지고요. 33 없애주면 여기가 3이니까 얼마 나와? 3, 4, 12분의 5가 된다.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9 곱하기 7 곱하기 4 다 계산해놓고 그거 분해 또 계산하고 이러면 약분하기 힘들어.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해야 조금 더 빨라요. 아무튼 4개 나온대. 다시 10개 중에 5개를 뽑았는데 귤이 4개란 얘기는 사과 3개 중에 몇 개? 1개 나오고 귤 7개 중에 4개 나오면 되고요. 얘는 또 9 곱하기 7 곱하기 4분의 3C1은 3이고요. 7C4는 사실 7C3과 같아요. 그래서 7 곱하기 5가 그대로 나올 거고 얘도 그래서 12분의 5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5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0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았어? 5개를 뽑았는데 귤만 5개 나왔어. 4가 안 나왔어. 그래서 귤 7개 중에 5개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9 곱하기 7 곱하기 4분의 7C5는 7C2와 같으니까 얼마예요? 7 곱하기 3인가요? 그래서 얘도 얼마 나오니? 12분의 1 나오고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체 총합 내가 여기 구한 요 놈을 다 합해서 1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제대로 구한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나서 416번을 봤더니 여기서 원하는 게 뭐야? 확률을 구하래. 무슨 확률? x라는 확률 변수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데 그 확률이 2분의 1이 돼야 돼.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12분의 1이고요.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12분의 5랑 12분의 1 더하니까 12분의 6,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a가 얼마야?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음 볼까요? 다음 417번.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얘는 뭐라고 줬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줬어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fx는 얼마가 되냐 봤더니 2k에 x-1이야. 그래서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냐면 2부터 어디까지래요? 4까지래요. 됐습니까? 얘는 지금 2부터 4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놈이 뭐야? 1차 함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지? 2k예요. 그런데 fx는 뭐 한다고? 얘들아, fx는 뭐 한다고? 확률 밀도 함수니까 fx 자체는 0보다 작을 수가 없다. 그러니 k 값은 당연히 양수일 거라고요. 맞습니까?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k가 나와요. 여기 어딘가 2k라는 값을 가져. 얼마일 때요? 2일 때. 그래서 요 점에서 출발해서요. 어디까지 간다고? 4일 때 얼마래? 4일 때? 4 집어넣으면 3, 3이 6k, 여기 어딘가 6k라고 합시다. 4일 때 6k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요 그래프고요. 주어진 그래프는 요 그래프고, 이게 f라는 놈이고, 이 f라는 놈이 어디서부터? 2부터 4까지예요. 그러니 여기 면적은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맞아요? 졸라 쉽죠? 그래서 얼마? 2분의 1 곱하기 4다리꼴 넓이잖아. 적분하는 거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여기 높이는 얼마야? 2k. 그럼 여기 높이는요? 6k. 더하신 거에다가 이 밑변 길이는 2가 되겠죠. 이게 전체 값이 1이 돼야 되는데 없애주면요. 8k가 1이니까 나오는 k 값은 얼마야? 8분의 1이 되겠죠. 맞아? 이게 답이에요. 아니? 다음 421번 볼까? 자, 421번 봤더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a의 절대값 x-2야 이렇게 줬어. x의 범위는 또 0에서부터 4까지랍니다. 자, 그때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먼저 그래프를 그리셔야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y축 그리고 x축에 대하여 0부터 4래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야. 그런데 얼마일 때? 절대값 함수니까 2일 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고요. 0 집어넣으면 얼마라고? 2a가 됩니다. 여기 어딘가 2a라고 잡을까요?
0일 때 2a고요. 4일 때도 2a가 된대요.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나온다고? V자 그래프가 나오겠죠. 얘가 F입니다. 이 F라는 그래프에 의해서 여기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1이 된다고요. 맞아?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올려다 버리면 직사각형 넓이죠? 그래서 얼마 나와? 2 곱하기 얼마? 얘가 1이에요. A 값이 얼마예요? A 값이 얼마니? 4분의 1이에요. A가 4분의 1이면 우리 이제 뭘 구하고 싶어? 구하고 싶은 걸 봤더니 확률을 계산하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x가 어디까지요? 2분의 5까지의 확률입니다. 1은 어디 있겠니? 0하고 2 사이에 여기 1이 있죠? 2분의 5는요, 여기가 3이니까 여기 2분의 5 정도 여기 있겠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2분의 5까지. 여기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면 구하고 싶은 답이라고요. 맞아? 갖다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얼마지? 1 집어넣으면 a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집어넣으면 a니까 높이는 a, 밑변은요 1이네요. 이거 더하기. 다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요 2에서 2분의 5까지니까 2분의 1. 높이는요 2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가 2분의 1 a. 됐어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놈은 a 값을 얼마?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오유 4, 8에 32분의 1. 32분의 얼마니? 5? 라는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다음 이번에는 425번 한번 해봅시다. 자, 425번 425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맞니? 그래서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그래 보자. 이렇게 x축 여기 y축이에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반대편에 1이 있겠죠. 여기 1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를 가나 조건을 만족한대. 가 조건이 뭐야? 가 조건이 f-x가 fx래. 인경아 f-x가 fx래. 무슨 함수죠? 우함수 즉 y축 대칭 함수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그래프를 내가 이 맘대로 이렇게 그릴게요. 내 맘대로 뭐하게? y축 대칭되게 좌우 대칭되게 맞니? y축 대칭되는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시면 된다고 아무거나 맞아요? 얼마인지 몰라.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확률 0부터 4분의 3까지의 확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니까 4분의 3이면 요쯤? 여기가 4분의 3이야. 0부터 4분의 3까지의 여기 이 면적이 맞아요? 뭐 한다고? 4분의 3부터 1까지의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의 몇 배래? 7배. 여기 면적을 S라고 하자. 그럼 이 면적이 7배니까 여기 면적은 얼마야? 7S가 되죠. 그럼 여기가 4분의 3이면 Y축에 대해서 대칭된다며? 그럼 어디? 마이너스 4분의 3을 내가 잡으면요. 잘라서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똑같을 거니까 여기도 S고요.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똑같을 거니까 여기가 7S라고. 아니. 그럼 전체 몇 S야? 16S. 이 16S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겠죠? 전체 면적. 고로 S 하나가 얼마야? 16분의 1이고요. 그런데 구하고 싶은 게 뭘 구하고 싶다고? 구하고 싶은 확률이요. 계산하래. 뭘 계산하래?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요? 0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럴 확률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0까지 7S네요. 7S. 7S가 얼마야? 16분의 7. 답은 16분의 7. 끝. 됐어요? 엄청 쉬운 거 알겠니?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 이상 확률 분포 얘들은요. 내용 알고 문제 몇 개만 풀면 사실 대부분 다 풀 수 있어요. 됐습니까? 다음 426번 한번 해봅시다. 자, 426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어? 확률 변수 x에 따르는 확률이 주어집니다. 이상 확률 분포 표가 주어졌어요.
x가 얼마면 0이면 얼마래요? 8분의 1의 확률이랍니다. x가 1이면요 8분의 3이래. x가 2면요 a랍니다. x가 3이면 4분의 1은 8분의 2가 되겠죠. 어찌되었든 전체 합은 1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여기서 a가 바로 나오죠? a는 얼마가 돼? 8분의 6이니까 a는 얼마야? 8분의 얼마? 2가 돼야겠죠. 그래서 a 값 나오시고요. 나온 a 값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해보자. expectation x는요.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아래 위로 곱해. 얘는 0이랑 곱하니까 없죠? 둘이 곱하면 얼마야? 8분의 3. 또 곱하면요 8분의 또 곱하면 8분의 그래서 8분의 얼마예요? 이게 평균입니다. 분산 구해보자. variance x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 혹은 재평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요. 맞아? 여기서 우린 재평평제를 쓸 거고 그 말은 표를 통해서 분산을 구할 때는 제곱해서 곱한다니까? 사라지고요. 제곱해서 곱해봤자 얼마야? 8분의 3이고요. 요거 제곱하면 4, 4랑 요거랑 곱하면 8분의 얼마니? 8이죠. 요거 제곱해서 곱하면요 8분의 얼마야? 18 빼기요 8분의 13 제곱의 제곱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셔야겠죠. 맞습니까? 계산하자. 얘는 8분의 얼마야? 5 둘이 더하면 26, 29죠. 8분의 29 맞아요? 맞니 얘들아? 에서 64분의 얼마야? 169 다시 64분의 얼마니? 8 곱하면 8, 9, 72 72에 8이 16이니까 7 더해서 얼마야? 232 거기서 169를 빼면 돼. 맞아요? 네. 232에서 169 빼면 얼마지? 63인가? 그래서 얼마 나와? 64분의 63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요. 표준 편차는 뭐 하자고? 루트 씌우자고. 루트 씌우면 몇 분의? 8분의 얼마? 3루트 7이요.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자고요. 졸라 쉽죠? 다음 430번 볼까요? 430번에서 뭐라고 하냐 봤더니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이 3개 그러면 꽝스는 몇 개? 4개 그래야 전체 7개 맞아요. 이거에서 몇 개 뽑았어? 임의로 3개의 당첨 제비를 뽑았어. 3개를 뽑는데 그때 당첨 제비의 개수 뽑혀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x가 뭐라고? 당첨 개수 맞니? 당첨 개수는 몇 개 나올 수 있어? 0, 1, 2, 3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x와 그에 따르는 확률에 대하여 이런 거 할 때는 세로로 해주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0, 1, 2, 3이 나옵니다. 다시 난 전체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 뽑아? 그래서 7C3분의 당첨 제비가 몇 개야? 빵개예요. 맞니? 그러면 전부 꽝스예요. 그래서 몇 개? 4개 중에 3개. 7C3은 얼마죠? 765를 3팩으로 나누니까 없어져서 6, 7, 5, 35, 35분의죠? 35분의 얼마? 4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지? 한 개 뽑혔대. 다시 7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당첨 대비 3개 중에서 하나만 뽑혔대. 그럼 꽝스 4개 중에서 2개도 뽑혀야겠죠. 그래서 35분의 얼마 나오니? 4C이면 4, 3을 2로 나니까 2, 3은 6, 6, 3 기발 맞니? 됐어요. 다음 볼까? 7개 중에 몇 개? 3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당첨 제비가 2개 뽑혔어. 3개 중에 2개 뽑고요. 그리고 얼마?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얼마야? 35분의 얼마니? 3, 4, 12가 되고요. 다시 7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당첨 제비 3개에 전부 다 뽑혀요. 그럼 35분의 얼마? 1이 될 거고요. 확인하자.
더하면 22, 22에다가 더하면 얼마야? 34 더해서 35. 그래서 1 나오는 거 맞니? 전체 총 합이 1이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잘 구했네. 그때 분산을 구하래요. 평균부터 구해볼까? expectation x는요? 곱하면 0이고요. 곱하면 얼마야? 35분의 18 더하기 곱하시면요 24 더하기 곱하면요 3이네요. 그럼 얼마야? 30, 42에 45인가요? 맞니? 45니까 얼마야? 7분의 9가 되나?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분산을 구해보시면 되죠. 왜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분산 구하라고 했습니까? 맞아? 분산 구하시면 제곱해서 곱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여기 1제곱하고 곱하면 얼마지? 35분의 얼마요? 18 더하기 이 2제곱해서 4, 4랑 곱하니까 얼마야? 48 더하기 3, 3은 9에서 얼마 빼자고? 7분의 9의 제곱을 빼주시자. 됐니? 계산하자. 35분의 얼마니? 50 60 70 얼마니? 75? 맞아요? 네. 에서 77에 49분의 99, 80 그러면 7 5하면 얼마야? 5, 1은 5, 5, 25, 15 그러면 49분의 얼마니? 7, 1은 7, 7, 5, 35니까 105 에서 80을 빼면 되나? 그럼 얼마 나와? 24 나오나? 49번에 얼마? 24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은 이제 435번 435번 봤더니 100원짜리 동전이 1개 100원짜리 동전이 1개 5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습니다. 전체 3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을 한대요. 이 게임을 한 번 해서 받을 수 있는 뭐? 서원아 뭐라고? 금액의 기대값이야. 그치?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뭐라고? 금액이라고요. 금액.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x 금액은 확률에 따라서 얼마가 있어요? 얼마 받을 수 있어? 앞면이 나오면 받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뒷면 나오면 얼마야? 빵원. 그 다음에 50원짜리 하나만 앞면 나오면 50원. 그 다음엔요? 100원. 다음엔 150원. 다음엔 200원. 또 있어? 없어요. 끝. 자, 빵원 받을 확률 얼마야? 전부 다 뒷면 나오면 되죠? 전부 다 뒷면 나올 확률 얼마야? 8분의 1. 동전 3개가 전부 다 뒷면. 50원 받을 건요. 8분의 얼마? 8분의 얼마? 50원짜리 동전 2개인데 우리가 확률 할 때 항상 얘기했지. 확률의 제일 처음은 서연아. 확률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라고? 전부 다 서로 다 다르다. 50원짜리 얘도 다 다른 거야. 그럼 이 50원짜리 서로 다른 2개의 50원짜리 중에 하나만 앞면 하나가 뒷면. 맞니? 그렇게 나오는 경우 몇 개? 2가지라. 100원 나오는 건요. 8분의 얼마일까? 100원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100원짜리만 앞면이고 나머지 뒷면인 경우와 100원짜리가 뒷면이고 50원짜리 2개 모두 앞면인 경우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또 2가지 8분의 2가 됩니다. 150원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얘는 앞면이고요. 얘는 뭐야? 앞면 하나 뒷면 하나. 그런 게 또 몇 가지? 2가지요. 200원짜리는 죄다 앞면이겠죠? 그래서 8분의 얼마? 1이 됩니다. 됐어? 얘들아 정신 차려. 그래서 전체 총합이 1이 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다 1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때 금액의 기대값이다 라고 했어요. expectation x는 곱해요. 빵이니까 필요 없어. 곱하면 8분의 얼마니? 50에 2를 곱하니까 100 더하기 곱하시면 200 곱하시면 300 곱하시면 200 그랬더니 얼마 나와? 400에 500, 800 그래서 얼마 나와? 100 그래서 기대값은 얼마야? 100원이야. 됐습니까? 되고 있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438번 볼게요.
438번. 자, 438번을 봤더니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 분산이 2인 확률 변수 x. 아, 뭐라고? expectation x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고요. variance x는 얼마라고요? 2래요. 이게 준 거라고. 그때 y는 얼마야? y는 ax 더하기 b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들아, expectation y라고 얘기하는 건 ax 더하기 b의 평균이죠. 그럼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 a의 expectation x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이 말은 다시 해서 무슨 얘기죠? expectation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나올 거고요. 근데 y 평균이 얼마래? y의 평균이 1이래요. 그래서 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분산이 이래요. variance y. 그럼 y는요 ax 더하기 b고요. 그놈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a제곱의 x분산이요. x분산은 2니까 얼마 나와? 2a제곱이 y의 분산이 얼마래요? 2랍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죠. 다음 문제에서 a는 뭐래요? 양수라고 줬습니다. 나왔죠? a는 얼마야? 1이에요. a가 1이면 b는 얼마예요? 2가 될 거고요. 둘이 뭐해? 더하래. 답은 3. 졸라 간단하죠? 443번 볼게요. 443번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봅시다. 443번에서 뭐래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expectation x가 a고요. 그 다음에 expectation x제곱, 제곱의 평균이 얼마래? a 더하기 2랍니다. 그때요, 난 누굴 구하라? 시그마 2x 더하기 1, 이놈의 이거에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해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최대값 구하면 되죠. 자,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린 이걸 다시 씁니다. 공식에 의하면 얘는 뭐가 돼? 2의 절대값에 시그마 x요. 근데 어차피 2는 절대값 씌워봤자 2니까요. 그래서 얘는 얼마야? 2의 시그마 x 즉 베어리언스 x의 루트 씌운 거. 맞아요? 그런데 얘들아, 베어리언스 x는 뭐라고? 분산 공식, 편차 제곱의 평균 혹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대부분의 공식은 두 번째 공식을 쓴다고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요. 얘를 다시 쓰면 뭐라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요. 제곱의 평균이 a 더하기고 평균이 a니까 그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a 제곱. 맞아요? 다시 식을 쓰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배의 루트. 얼마가 나온다고?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제곱.